안녕하세요 여러분, 아빠봉아빵입니다. 어느덧 8월이 중반까지 지나가고 있는데요,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여기 캐나다는 지금 날씨가 좀 이상해요. 여기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더웠었는데 8월이면 많이 더웠거든요. 땀도 뻘뻘 나고. 근데 올해는 비도 굉장히 좀 많이 오고 거의 해 떠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무더위도 없겠죠. 조금은 제가 지금 6년 차인데 제가 봐왔던 날씨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그래도 주말이니까 저도 이렇게 가볍게 술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건배하시죠. 한국이나 캐나다나 뭐 사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. 주말에 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뭐 오히려 캐나다에 살면은 스트레스 풀 게 더 적은 것 같아요. 할 게 많지가 않으니까. 한국은 뭐 유행한다 그러면 여기 우르르 생기고 우르르 생겨서 뭐 접근성도 많이 좋아지고 하는데, 여기는 뭐 없으니까. 인종도 워낙에 다양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다 다르니까 뭐가 이렇게 막 생긴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한국하고 분위기가 하여튼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아직도 뭐 적응은 한 것 같은데 좋냐 나쁘냐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고. 근데 저는 이제 술 마실 때면 한국이 너무 그리워질 때가 많아요. 왜냐면 이런 맥주 한 잔 하려고 해도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. 이제 일 끝나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 이렇게 네 캔에 10,000원. 아직도 생각나네요. 이제 네 캔에 10,000원 이렇게 사가지고 사면 되는데, 이거 캐나다에서는 맥주 값도 비싸요. 한국이 네 캔에 10,000원이면 여기 세 캔에 10,000원이거든요. 이제 한 캔 차이니까 차이도 크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막걸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럼 그런 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맥주 아니면은 뭐 가끔 이제 양주 독한 거 사서 먹긴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애초에 잘 먹질 않으니까.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좀 불편한 거는,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 할 때는 외식비가 너무 비싸니까 여기가 또 쉽사리 나가지 않게 되죠. 이제 돈도 돈인데 실망할 때가 굉장히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저랑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돈가스를 많이 좋아하거든요. 여기 돈가스 집을 가면 보통 이제 아침 장사는 여기는 없어요. 그래서 점심 11시부터 장사를 하는데 이게 저희 와이프랑 아이랑 같이 3명이서 먹으면 한 80불 나오거든요. 팁하고 세금까지 80불, 90불. 이제 한국 돈으로 한 8만원, 9만원인데 그 정도인데, 여기 점심 장사를 할 때면 항상 밥이 전날 쓰던 밥을 쓰니까 이제 색깔도 변해 있고 말라붙어 있고, 굉장히 좀 이걸 먹으면서 내가 팁도 줘야 되나? 이게 뭐 정상적인 서비스면은 아까운 건 아닌데 뭐 이런 거 컴플레인 하기도 그렇고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또 얼마 전에는 삼겹살도 먹으러 갔거든요. 저기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쪽에 한국 식당들이 많은 데 있어요. 거기에 이제 식당들을 찾아갔는데 유명한 고깃집은 한 두 군데 있어가지고 벌써 줄이 꽉 차 있더라고요. 근데 아이랑 이제 30분씩 기다리긴 좀 그러니까 마침 저기 한가해 보이는 데를 갔죠. 이제 뭐 삼겹살이니까 저희는 뭐 안주 이렇게 따지는 것도 아니고 뭐 밥 먹으러 가는데 뭐 별거 있겠어 하고 갔는데, 뭐 가격은 대충 이제 여기는 1인분에 한 20불 정도씩 하거든요. 2만원 정도씩. 근데 3인분을 이렇게 딱 시켜서 나왔는데 고기가 이제 냉동고기가 나오는 거죠. 냉동고기도 여기서 직접 써나봐요. 냉동고기도 두께가 안 맞아요. 이거 제 가격 내고 밖에 나가서 팁 주고 세금 주고 먹는데 이제 냉동고기 먹으니까 이게 진짜 이런 거 한두 번 당해보면은 밖에 나가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. 뭐 약속 있어서 먹는 거면 어쩔 수 없는데, 오히려 그냥 뭐 편하게 먹는 거 쌀국수? 여기 진짜 쌀국수 많이 먹는 것 같고. 맥도날드는 진짜 별로예요. 맥도날드는 진짜 별론 게, 먹으면 야채가 없어요. 열면은 토마토도 없고 있긴 있죠. 되게 조그만 거 뭐 상추 같은 것도 적고 하여튼
저 밴쿠버에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얘기하면 와 이제 맥도날드는 이제 여기도 한 8, 9천 원, 8, 9불 하니까 와 이제 가성비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서 맨날 욕하죠. 아, 나와서 먹는 게 정말 이게 돈 주고 비싼 거 먹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돈 주고 먹었을 때 그 제대로 된 음식이 안 나오면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도전을 쉽사리 못하겠네. 그런 게 아쉬운 거죠. 이런 거 보면 한국에서 먹고 생활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그리워요 그런 게. 아무튼 뭐 식당 얘기는 뭐 그렇고 여러분 캐나다에서 뭐 식당은 별로 기대하지 마시고, 오늘은 준비한 얘기가 사실은 조금 별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는 얘기라 사실 좀 겁나요.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댓글로 뭐 너는 뭐 마음에 안 들면 한국에 떠나라, 뭐 네가 한국 여기 캐나다에 몇 년을 살았길래 뭐 얼마나 아냐, 모르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뭐 몇 년 차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캐나다에 언제 이민 왔는지에 따라서 체감되는 느낌이 굉장히 다를 거다는 내용, 뭐 그런 말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어요. 망고 좀 하나 먹겠습니다. 뭐 얘기를 꺼내보면 뭐 그래요.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캐나다행 막차를 못한 것 같아요. 저희가 2018년에 갔잖아요. 이 캐나다를 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무조건 집이에요. 여기는 집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뭐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알아보고 왔죠. 여기 캐나다 G7이라고 뭐 선진국 중에 하나, 야 씨 캐나다 가면은 뭐가 있겠네, 야 뭐 하나 있겠지, 뭐 진짜 대표적인 게 뭐 몰랐지만 막연하게 야 그래도 뭐 미국 옆에 있고 영어권이고 막 하니까 야 G7이라며 뭐 세계에서 뭐 일곱 손가락 안에 뽑는 데인데 뭐 여기 엄청 잘하는 데일 거 아니야. 와서 보면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. 여기는 제가 느끼는 걸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부동산 원툴이에요. 원툴이 이제 뭐 부동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집값이 올라가면 그 캐나다 경제가 올라가는 거고, 집값이 내려가면 캐나다 경제가 내려가는 거예요. 여기 캐나다 사시는 분들은 뭐 오래전부터 사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, 그러니까 이 집이 사실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세 가족이 살만한 데 살려고 그러면 한 70만 불, 80만 불, 그냥 7억, 8억이거든요. 뭐 어떻게 사요? 이게 월급으로 그만큼 해결이 안 되는데. 그러니까 알버타이즈 콜링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? 뭐 저기 알버타로 가면은 집값이 싸니까 다 와라. 뭐 알버타 가면 근데 집값이 싸면은 뭐 거기서 할 일이 있나요? 뭐 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. 괜히 토론토로 모이고 밴쿠버로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. 그나마 할 일들이 있는 거지. 그래서 제가 집값을 좀 찾아봤어요. 찾아봤더니 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2008년 그때가 뭐 저는 슈카월드 형 좋아하거든요. 슈카월드 형이 뭐 얘기하는 2008년 뭐 또만 브라더스 형 뭐 그 사건 이후로도 뭐 캐나다는 집값이 안 떨어졌어요. 거기서 똑같아. 그러고 나서 한 2018년 한 10년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. 뭐 이제 이게 평균가니까 뭐 하우스는 좀 많이 올랐고 콘도는 덜 오르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조금은 좀 애매하지만, 어쨌든 한 10년 동안 평균가로는 한 20만 불, 25만 불 정도. 그리고 거기다가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저금리였잖아요. 뭐 그러니까 급하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. 뭐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 것도 안 보이고, 그냥 뭐 야 좀만 돈 모으면은 뭐 다운페이 해갖고 저기 큰 집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내가 손해보면서 사냐,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. 뭐 당연하죠. 근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왔을 때, 저희는 2017년에 왔으니까 그 정도 심각하진 않았으니까 2018년, 19년, 20년 이제 뭐 코로나 거치면서 뭐 단 3년 만에 그 이전에 한 10년치 오른 게 단 3년 만에 다 올라 버리니까 와 이거는 뭐
말이 안 되는 거죠.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. 저희가 처음 왔을 때 18년도에 이제 렌트 할 때가 아파트 잠깐 렌트하다가 그 타운하우스도 렌트를 했거든요. 그때는 렌트 값이 한 1,800 정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뭐 이런 거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. 렌트 값이 미쳤어요. 2,800이에요. 그다음 한 5년 만에 와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.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달에 1,000불씩 이걸 마련하려 그러면 뭔가를 줄여야죠. 뭐 소비를 줄이고 이거는 와 이민 와서 가족이 와갖고 뭐 학교 다니고 뭐 비자 갱신하고 뭐 영주권 받고 취직하고 하려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걸리는데 저희는 못한 거죠.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? 그러니까 최근에 한 18년도 이후에 오신 분들은 캐나다에 와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을까?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. 뭐 인터넷에 봐서 아유 버티면 돼. 영주권 어떻게 다 영주권 뭐 버티면 다 나와. 받을 사람들 다 나와. 아유 그 다 나와 보라 그래요.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받는지. 저도 제 친구가 지금 밴쿠버에 있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이 점수 보여드리지만 아시죠? 500점 넘는 게 이게 사람 점수인가 싶어요. 이걸 어떻게 받아? 그냥 평범하게 대학교 나오고 영어 점수 만점 해가지고는 나오지도 않는 점수인데요. 뭐 인터넷에서 무슨 뭐 영주권 받을 사람 다 받아 그 받을 사람 다 받아요 하는 사람 중에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 있나 봐요. 아, 못 받지. 그럼 영주권도 받기 힘든데 야 씨 이거 영주권 받으려고 영어 공부는 피스통 싸게 해. 막 취직하려고 요새 취직도 안 되죠. 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뭐 그런 영상도 찍었지만 일단 신입은 없어요. 기본적으로 다 물어보면 야 너는 전에 어디서 일했냐? 이걸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무경력은 취직도 안 돼 요새. 그러면은 뭐 이민하려고 뭐 다 했는데 무경력은 취직도 안 돼. 야 집값은 미쳤죠. 집값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여기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지금 금리가 뭐 높아가지고 집이 잘 안 팔리고 조금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금리 떨어지면은 야 여기는 캐나다는 진짜 아마 토론토랑 밴쿠버는 지금 집 없으신 분들은 절대 못 올 거라고 봐요. 이제 뭐 기본적으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열애죠. 근데 돈 있으면은 뭐 옵션들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가서 사는 거지.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목매는 거는 좀 다르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깝더라고요. 좀 이게 캐나다가 왜 이렇게 됐나. 저희는 올 때만 해도 그냥 벌면 먹고 살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맞나? 만약에 저희도 18년에 왔으니까 영주권 받았지 한 2년만 늦게 왔으면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. 500점은 그건 안 되죠. 요새 뭐 다른 스트림도 열리고 있는 건 좀 마찬가지긴 하지. 좀 어떤 분들한테는 다행이긴 하지만 미쳤어요. 근데 또 캐나다는 또 웃기는 짓을 간혹 해요. 코로나 때 미쳐가지고 뭐 이 75점에 뿌려버리니까 야 그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얼마나 기가 차요. 보통 400점대 하는 사람들이 75점 하고 야 쟤는 받았네. 야 75점이면은 사실 저는 어떻게 해야 75점이 나오는지도 모르거든요. 200점도 사실 맞기 힘든 점수인데 기본적으로 대학교 나왔으면 한 300 몇십 점에서 한 400점 왔다리 갔다리인데 야 캐나다는 진짜 이런 거 보면 엄청나요. 엄청나. 그리고 또 생활비도 비싸. 그럼 모르겠습니다. 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도 하실 수 있어요. 야, 너 이제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, 열심히 살다 보면 뭐 다 잘 된다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지금 저희가 버는 게 이렇게 중간 이상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저희 가족으로 봤을 때. 근데 진짜 이 캐나다는 웃긴 게 뭐 만약에 두 가지 선택이 있으면 우리 집이 7만 불을 벌고 집이 있어.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한 15만 불을 벌고 집이 없어. 그러면
여기는 무조건 집 있고 7만 불 버는 게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물론 7만 불 버시는 분들이 이제 생활이 빠듯하긴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진짜 텍스에 이중과세 이런 게 엄청 심해요. 뭐 기본적으로 소득세도 많이 뺄 뿐더러 이제 제일 화날 때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오니까 다 집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. 집 없이 뭐 돈을 벌면 이게 통장으로 꽂혀야 되는데 세금이 워낙 많이 나가고 이런 거 뭐 술 뭐 음식에는 택스가 없는 게 택스가 없거든요. 근데 뭐 이런 과자도 없나?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러면 이런 식탁이나 뭐 어떤 다른 그 음식 외에 어떤 기본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면 여기는 택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한국처럼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뭐 GST라고 하고 이제 PST라고 이제 각 주에서 떼는 그런 게 있는데 이 GST가 엄청 웃겨요. 아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집 없으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거 모아가지고 집 있어도 소득 낮은 사람들한테 이걸 나중에 환급을 해줘요.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세로 소득을 냈는데 야 뭐 생활한 거 가지고 세금을 확 걷어가더니 뭐 누구한테 또 주고 그럼 뭐 인터넷 같은데 글 보면 기가 차죠. 와 저 사람은 야 집이 있는데 뭐 보조금을 받는데 뭐 애를 키우는데 뭐 어디서 서브시디가 나온대. 저희는 해당이 아무것도 안 돼요. 해당이 아무것도 안 돼. 소득 구간을 이미 넘었는데 어떻게 돼. 이게 진짜 저는 한국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화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. 저희도 한국에서 이제 이민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워낙 그 당시에 이제 분양 열풍이 많이 불었으니까 야 청약이나 하나 할까? 그래 알아보자. 이제 청약 어디 하러 여러 군데 아파트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혼부부 특공이란 게 있대요. 뭐 아이를 가진 집이면 이제 곧 태어날 집이면 이제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물량은 따로 있으니까 바로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알아봤죠. 이제 아 이거 어떻게 받는 거예요? 뭐 하니까 아 이제 애기 이제 태어날 애가 있으면 됩니다. 그러더라고요. 오 그러면 그거면 돼야 하니까 아 근데 집이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한 4억 얼마인데 그 가족 단위로 버시는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. 6천만 원이면은 뭐 세 가족 생활하고 나서 한 100만 원 남나요? 한 달에? 100만 원도 안 남을 것 같은데. 아니 그러면은 4억짜리 집 살라 그러면은 야 6천만 원 가지고 낼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무슨 정책이야? 뭐 아니 저 혼자 벌이로도 6천만 원 이미 넘는데 이게 되게 괴리감이 심하잖아요. 뭐 애를 낳으라고 뭐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펴놨으면서 막상 그러니까 버는 사람들은 못 나놓게 해놓으니까 한국에서 왔던 이런 그 현타라 그러죠? 그게 캐나다에서도 지금도 똑같아요. 벌면 벌수록 야 씨 이거 왜 버냐? 아, 뭐 이거 벌어서 뭐하냐? 뭐 성과급 뭐 이제 보너스 이런 거 나오면 보너스 무조건 50% 세금 뭐 10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 세금. 야 또 세금이네. 세금. 아 그리고 인터넷 보면 아 이번에 환급 얼마나 받는 거예요? 야 우리는 왜 못 받는데? 너네는 안 돼? 너네는 보니까. 와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. 물론 이대로 살라 그러면 살 수는 있지만 이대로 사는 게 맞나? 아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 가고 이런 얘기는 아예 옵션이 없어요. 뭐 자녀 크는 거 보면 좋긴 좋은데 저희 가족이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. 와이프도 오기 전에 2017년부터 조사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봐왔던 여기 캐나다랑 지금 딱 5년 만에 본 캐나다는 너무 많이 달라요. 너무 많이 다르고 아마 지금 오시는 분들은 최근에 오신 분들 뭐 혹시 뭐 술 한잔 하실 분 있으면 꼭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같이 좀 얘기 좀 해보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. 물론 이제 자본금이 한 10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안 되고 보통 5억 미만으로다가 먹고 살기 똑같이 빠듯하신 분들 아 그런 분들 한번 연락 주시면 나중에 술 한잔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. 모아가지고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주제가 그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미 한 10년 전 제가 보기엔 막차 타신 분들은 한 지금 10년 전이면 한 12년도
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2015년도 정도의 캐나다에 오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을 수도 있어요. 거의 그분들 집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집이 있고 없고의 만족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좀 안타까운 캐나다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집값이 떨어질 리는 없죠. 집값이 떨어질 신호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영주권 점수가 엄청 막 곤두박질 친다 그러면 아 이제 캐나다에 아무도 안 오는구나, 그때쯤이면 떨어지겠죠. 근데 그런 날이 뭐 근십년 안에 올까요? 뭐 아무리 뭐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한다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월급쟁이는 많이 희망 없는 것 같고, 어떻게든 뭐 주위 돈 다 빌려서라도 이 부동산이라는 이 열차에 탑승을 못 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느낌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오늘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저는 이제 남은 거 이제 마시면서 좀 밤을 보낼 생각이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 여기 토론토 근방 사시는 분들 뭐 같이 얘기하실 분들 있으면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좋은 밤 보내시고요. 남은 여름 잘 보내셔서 더위 먹지 않게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